안녕하세요. 엘리메드입니다. 이번 시간은 모두를 지키는 경비 직무 교육, 민간 경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비업의 종류 중 가장 보편적이고 많은 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민간 경비에 대해 다루고 있으니 민간 경비 활동이 무엇인지, 다른 형태의 경비 활동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등을 체크하며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입니다. 먼저 민간 경비 알아보기. 두 번째로는 민간 경비 산업의 발전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 경비 알아보기에서는 민간 경비의 기본 개요와 역할과 임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간 경비 기본 개요입니다. 경비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및 시설물 보호가 주된 업무로 공적, 사적인 일련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민간 경비업이란 사적 영역의 경비 업무로 특정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비용을 지급받고 그 비용의 대가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및 시설물 보호를 행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간의 실수, 비상사태, 재난, 그리고 범죄 등에 의해 야기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그리고 절차적으로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기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전적 의미의 민간 경비 개념. 민간 경비의 개념에 대한 사전적 의미로는 외부의 위험과 위해, 범죄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위험과 위해에 대한 주관적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혹은 조치, 그러한 조치들을 공급하는 주체 혹은 수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 경비의 개념은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 그리고 실질적, 형식적 의미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 협의의 개념은 특정한 의뢰자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 보호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개인과 기업의 범죄 예방 활동을 의미합니다. 광의의 개념은 위험 방지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방범, 방제, 방화, 사이버 보안, 민간 조사 업무 등 모두를 포함합니다. 실질적 개념과 형식적 개념. 실질적 의미의 민간 경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 보호, 사회적 손실 감소와 질서 유지를 위한 일체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범위에서는 경찰의 경비 활동과 본질적으로 같으나 경비 활동의 주체가 민간과 국가라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형식적 의미의 민간 경비는 현실적인 기관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합니다.
법에서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 의미의 민간 경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각각 경비업법 등에 나타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처한 환경에 따라 민간 경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상대적이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일본보다는 미국이 민간 경비를 보다 포괄적으로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정법인 경비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동법에 의해 허가받은 법인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찰의 경비활동과 민간 경비의 활동은 명확히 구별되며 실질적 의미의 민간 경비 활동과 일치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경비업법 등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형성, 발전되고 있는 민간 경비 분야와는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민간 경비 현실과 민간 경비 제도와의 괴리 문제로 볼 수 있는데 가능한 이들 양자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논의하는 것이 민간 경비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리하자면 실질적 개념은 민간 경비 활동의 본질적 임무에 해당하는 특정한 의뢰자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 보호, 사회적 손실 감소와 질서 유지를 위한 일체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범위에서는 경찰이 수행하는 경비 활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경비 활동의 주체가 민간과 국가라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형식적 개념은 현재 우리나라 실정법에서 민간 경비의 업무 범위로 보는 것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비업법에 규정하는 업무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등을 수행하고 동법에 의해 허가받은 법인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때에는 경찰과 민간 경비는 명확히 구별되며 각 나라마다 업무 범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질적 의미의 민간 경비 활동과 일치되지 않는 면도 많이 존재합니다. 민간 경비의 개념에 대한 견해. 민간 경비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오랜 기간 여러 기관이나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부터 민간 경비에 대한 대표적인 5가지 견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랜드 보고서. 민간 경찰과 민간 경비란 일반적으로 수사 경비, 순찰, 경호, 수송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민간 조직과 개인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2. 민간 경비특별위원회의 견해. 민간 경비란 요금을 지불하는 특정 고객 혹은 자기를 고용한 개인이나 조직체에 대해 신체나 재산, 기타 다른 이익을 각종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비 관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및 민간의 기업체와 조직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3) 홀크레스트 보고서. 물리적 경비, 인적 보호, 정보 보호 등으로 분류하고 9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 4. 그린의 견해. 민간 경비는 보호를 받는 조직의 영리적 성격도
종업원이 받는 자금의 원천도 유효한 구별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민간 경비는 특정 개인, 조직, 시설에 대해 범죄, 손실, 위해 예방에 기본적으로 종사하는 공적인 법 집행기관 이외의 개인, 조직, 서비스를 말한다. (5) A.J. 빌렉의 견해. 민간 경비란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에게 경비 및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사람들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정리요약, 랜드보고서. 민간경찰과 민간경비란 일반적으로 수사경비, 순찰, 경호, 수송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민간 조직과 개인. PSTF의 견해, 요금을 지불하는 특정의 고객에 대해 혹은 자기를 고용한 개인이나 조직체에 대해 신체나 재산, 기타 다른 이익을 각종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비 관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및 민간의 기업체와 조직. 홀크레스트 보고서, 물리적 경비, 인적 보호, 정보 보호 등으로 분류하고 9가지 영역 구분. 그린의 견해, 특정 개인, 조직, 시설에 대해 범죄, 손실, 위해 예방에 기본적으로 종사하는 공적인 법 집행기관 이외의 개인, 조직, 서비스. A.J. 빌렉의 견해,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에게 경비 및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사람들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행하는 개인, 단체, 영리기업. 이러한 다양한 견해를 종합해보자면 민간경비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비용을 지급한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지급한 비용만큼 특정한 의뢰자에게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및 질서 유지, 범죄 예방 활동과 같은 안전에 대한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비의 역할 및 임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비업법 제2조에서는 민간 경비의 역할을 시설 경비 업무, 호송 경비 업무, 신변 보호 업무, 기계 경비 업무, 특수 경비 업무로 나누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설 경비 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입니다. 즉, 타인의 의뢰를 받아 빌딩, 사무소, 대형 판매시설, 호텔, 병원, 은행 등의 시설에서 도난, 화재 등의 각종 위험 발생을 방지하고 경계하는 업무를 뜻합니다. 최근의 시설 경비는 시설 자체뿐 아니라 시설과 관련된 인적, 물적 보안 유지 및 정보 보호까지 담당하게 되는 토털 시큐리티라는 점에서 시설 경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호송 경비 업무. 운반 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 및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입니다. 호송 경비는 편리성을 중시하는 다양한 금융거래 서비스의 수요 증가와 운반 업무를 수반한 기업 활동의 다양화 등에 따라 현저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신변 보호 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변 보호란 보호 대상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즉 간접적인 모든 위험 및 공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방어하는 작용으로 정의합니다. 최근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주는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 범죄의 지속적인 증가로 신변의 위협과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신변 보호 업무는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기계 경비 업무.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의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입니다. 이러한 기계 경비는 기계의 힘에 의존하는 순수기계 경비와 기계와 인력의 힘을 혼합하여 수행하는 혼합기계 경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근의 기계 경비 형태는 대부분 혼합기계 경비 시스템을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특수 경비 업무.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특수경비원들은 무기 휴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가 중요시설은 국가안보 및 사회 경제 질서 유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평시뿐만 아니라 테러와 같은 비상사태 시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치안 여건의 변화 및 민영화 추세, 경찰 예산 및 인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계기로 민간 경비 업무에 특수 경비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정리 요약. 시설 경비 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및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호송 경비 업무. 운반 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 및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사람에 대한 안전한 운송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신변 보호 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기계 경비 업무.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및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특수 경비 업무. 공항, 항공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특수경비원들은 무기 휴대가 가능. 다음은 민간 경비와 공경비의 관계입니다. 공권력 작용과 업무 수행 측면으로 나누어 민간 경비와 공경비의 관계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권력 작용 측면. 공경비의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은 범죄 예방, 범죄자 체포 및 수사, 개인의 생명 및 재산 보호, 공공의 질서 유지, 교통 통제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것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강제권을 포함한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반면 민간 경비는 특정한 의뢰자를 위해 행하는 것으로 공경비인 경찰이 행하는 각종 강제권을 포함한 권한은 극히 한정되어 있거나 각종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경비원의 질문 검색과 경찰관의 불신 검문을 보면
범죄 예방을 위하여 거동이 수상한 자를 정지시켜 질문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만 법적 근거나 업무의 한계 측면에서는 많은 차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경비원의 질문 검색 시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경찰관의 불신 검문은 경찰관직 모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 수행 측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간 경비와 공경비의 업무 수행 성격상 그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면 범죄 예방 및 억제 또는 질서 유지 등은 두 기관의 일반적이고 공통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볼 때 공경비는 불특정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범인 체포 및 범죄 수사를 위한 법 집행 업무를 주로 수행합니다. 반면 민간 경비는 특정한 의뢰자로부터 받은 대가 내지 보수만큼 그 사람들을 위해 범죄 예방 및 억제 또는 경제적 손실 방지 및 이익을 위한 예방적 측면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리 요약. 민간 경비와 공경비가 공권력 작용 측면과 업무 수행 측면에서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보세요. 공경비와 민간 경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의 표를 보고 둘 사이의 차이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세요. 여기까지 민간 경비의 의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민간 경비 산업의 발전 과정입니다. 서양과 동양으로 구분하여 민간 경비라는 개념의 등장 배경과 민간 경비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해 왔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양의 민간 경비 산업입니다. 영국의 민간 경비, 1066년 노르망디 정복 이전. 과거 영국은 드루이드 종교회의를 통해 중범자를 사원에서 사형시켰습니다. 또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중의 평화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공동방위, 공동책임, 범법자에 대한 보복을 내용으로 하며 이를 통하여 로마 정복 이후 관습적으로 전해지던 지역 공동 방위 개념이 정착되었습니다. 또한 프랭크 플리지 제도 혹은 티싱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구성원 전체를 포함하는 다가족 부대를 기본으로 하는 지역 공동 방위 개념이며 12세 이상의 시족 및 부족으로 편성된 민, 관, 군이 미분화된 조직입니다. 한 개의 티싱은 10인조 조합으로 구성되고 10개의 티싱은 100인조 조합을 구성했으며 지휘관은 백인장이라고 불렀습니다. 티싱의 지휘관에게는 도적을 규환, 체포하고 범죄자를 체포, 형벌을 부과할 책임이 부여되었습니다.
장원제도는 1066년 노르만 정복 이후 봉건 체제하에 법 집행을 담당하는 기본단이었습니다. 장원의 영주는 왕의 지방 대리인으로 기능을 했으며 이 시기에 백인조 조합의 지휘관인 백인장의 역할이 국왕의 신하로서의 성격을 갖는 사이어스나 사이어 리브로 점차 전환되었다가 다시 오늘날의 보안관을 뜻하는 셰리프 보안관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후 영미식 공경비의 기초 단위로 발전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헨리 1세는 레지스 헬리시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을 통해 공경비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였으며 이때부터 중재와 경제가 구별되었습니다. 레지스 헬리시법은 모든 범죄는 더 이상 개인에 대한 위법이 아니라 국왕에 대한 도전이라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즉,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 당사자인 개인이나 희생물에 대한 처벌보다는 국왕에 의해서 처벌되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유도된 것입니다. 중세의 경비 형태. 1285년 에드워드 1세 때 만들어진 윈체스터 법령에 의해 영국의 중세 경비 형태는 치안 질서 유지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주야간 파수제가 마련되었고 15세 이상 60세 미만 남자에게 무기 비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불안정으로 범죄율이 증가하고 경찰의 범죄 대처 능력이 부족해지자 산림경찰이나 상인경찰 등 재산보호를 위해 사설경찰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교구경찰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교구경찰은 사회적으로 노인이나 약자, 문맹자, 그리고 범죄자들에 의하여 경찰 역할이 수행되는 등 경찰 조직은 난립과 부패가 만연하였고 이로 인해 범사회적으로 교구경찰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요구되었습니다. 근대 경찰의 탄생. 1748년 미들섹스와 웨스트민스터주의 장관이었던 헨리 필딩은 경찰 활동을 통한 범죄 예방의 기본 구상 아래 경찰 업무를 시의 한 기능으로 인식하고 충분한 보수를 받는 경찰관, 도보경찰, 기마경찰, 경찰법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보호가 경찰대를 도보경찰, 기마경찰, 보호가경찰 등 3개 부문으로 조직하여 범죄 예방 및 범죄 수사, 범죄자 체포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보호가 경찰은 최초의 형사기동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1829년 로버트 필에 의해 수도경찰법의 제정과 함께 수도경찰이 창설되었습니다. 당시 상인경찰, 교구경찰, 주야간 경비대, 보호가 경찰, 자경대를 하나의 능률적인 유급경찰로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계급, 제도, 정복 착용 등 혁신적인 개혁을 단행했으며 군대식으로 훈련된 직업경찰 조직이 탄생하게 됩니다. 1800년대 영국 사회에 있어서 민간 경비와 공경비의 발달을 가져오게 된 또 하나의 커다란 요인은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화와 함께 발생하는 범죄 홍수에 대해서는 지역관구 경찰의 활동으로는 모두 처리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공경비와 더불어 민간경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의 민간경비, 건축 초기의 역사적 배경. 건축 초기 미국의 역사는 자경의식이 강한 영국 이주민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초기의 이주자들은 영국 왕실의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을 배척하고 자치적인 지방분권주의적 통치 방식을 선호하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미국의 자치경찰제도와 더불어 민간경비 산업 발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공경비 조직의 발전. 미국은 모든 주민에게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책임이 있다는 일반법의 전통에 따라 초창기에는 윤번제 야경 등으로 구성원 전체가 직접 치안을 유지하였습니다. 공경비 조직으로서의 경찰은 1938년 보스턴시의 야간 방법 기능을 가진 6명의 경찰관을 배치함으로써 처음 시작하였으며 1845년 미국 최초의 현대적 비무장 경찰인 뉴욕 경찰이 탄생했습니다. 그 후 1851년 시카고 경찰, 1852년 신시내티 경찰, 1857년 볼티모어 경찰이 차례로 개청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설경찰이 생겨났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에게 치안 유지에 책임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전임 형사제도를 채택함으로써 미국 역사상 최초로 형사의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1865년에 최초의 제복경찰관이 뉴욕시경에 도입되었고 각 구마다 독자적 제복을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 제복경찰은 1860년에 필라델피아 경찰에서도 채택함으로써 미국 전역에 확산되었습니다. 민간경비 산업의 태동. 민간경비 조직은 1700년대 초 공경비 조직의 야간경비나 순찰 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자경단과 유급경비원을 고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사설탐정기관이 국가의 위조화폐 단속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활용되었으며 1850년 캘리포니아 서부개척시대 골드러시로 인해 역마차가 빈번히 왕래하고 많은 철도가 부설되자 역마차에서 철도회사들은 자체 경비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민간 경비 조직을 창설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주민의 자위와 금괴 수송을 위한 동서간의 철도 경비를 담당하는 민간 경비 형태가 성장하였습니다. 이때 생긴 것이 오늘날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핑커톤 경비회사입니다. 이 시기 각 주에서는 철도 승객과 화물 보호를 위한 경찰권을 가지는 경비 조직의 설치를 인정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경찰보다 먼저 경비 회사가 생겼고 경찰보다는 훨씬 사회에 정착되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미국에서의 민간 경비 발달에 획기적인 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간 경비 조직의 성장. 19세기 말 유럽 사회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의 영향을 받은 노동쟁에 불경기로 인한 공장 파괴,
방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경비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방위 산업의 발달에 따른 대규모 군수시설에 대한 경비 수요 및 스파이 활동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 조사 의뢰기관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군사, 산업시설의 안전보호와 군수물자, 장비 또는 기밀 등의 보호를 위한 임무가 민간 경비에 부여되어 기계경비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불어닥친 산업화와 도시화, 불경기, 빈부의 격차 등으로 인해 범죄 문제가 심각해졌고,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민간 경비 성장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즉, 범죄의 증가는 사회, 문화 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민간 경비 산업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한 것입니다. 현대에 이르러 완전히 전문정보화된 민간 경비 산업은 민간 경찰이라 부를 정도로 그 권한이나 실제 활동에 있어서도 유사성이 높습니다. 이리하여 1972년에는 민간 경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집행원조청 산하의 민간경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양의 민간경비 산업입니다. 일본의 민간경비 산업의 태동.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현대적 민간경비업체가 출현하면서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 산업이 발전하였습니다. 1962년 7월에 발족한 현재의 세콤의 전신인 일본경비보장 주식회사가 그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세콤이 미국의 경비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스웨덴의 경비회사 시큐리티 페트롤과 제휴하여 도입한 것입니다.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 일본의 민간경비 산업은 1964년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획기적인 발전을 하였으며 1970년 오사카 만국 박람회의 개최로 시설관리, 질서유지 등의 민간경비가 적극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국제 행사를 통하여 민간경비의 양적, 질적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경비 업무의 내용도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일반 가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비를 실시하고 교통 유도 경비, 각종 이벤트 등의 혼잡 경비, 현금 및 해결료 등의 운송 경비, 신변보호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각화되며 이제는 경비업이 국민들의 자주방범 활동에 힘입어 안전산업으로서 국민들의 생활 속에 정착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가 도입된 지 불과 40여 년 만에 첨단 기술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일본 최대의 성장 산업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민간경비는 국내 시장에 머물지 않고 외국 시장을 적극 개척함으로써 수출 산업으로서도 그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경비, 고대시대. 고대시대에는 군사, 경찰, 민간경비가 미분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지배 계층인 부족민이나 하오가 지배 계층의 경비를 담당했습니다. 삼국시대.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민간 경비가 출현한 시기라고 할 수 있지만 공경비 위주의 경비 활동이 주를 이뤘습니다. 고구려는 각 지방의 성을 중심으로 편성된 군단의 무관인 대모달과 말객, 백제는 위사좌편과 오부, 그리고 신라는 서당, 통일신라는 시위부를 통하여 공경비를 수행했습니다. 사경비 영역에서는 청해진 세력, 당성진 세력, 혈구진 세력 등 각 지방의 세력들과 호족들의 사병들이 경비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고려시대. 고려시대에는 다양한 경비 조직이 출현하게 되는데 공경비 영역에서는 이군육이, 순마소, 내군부, 성중해마, 사평순위부가 활동했습니다. 사경비 영역에서는 무신 정권기 무신집정의 사병집단인 도방과 용사들로 조직된 선발군이라는 의미의 삼별초, 그리고 기타 권력자의 사병 및 승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공경비가 발전하기 시작한 반면 사경비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위축된 시기였습니다. 공경비 영역에서는 내시위, 별시위, 내금위, 궁병, 포도청 등 많은 조직들이 공경비 영역을 담당했으며 사경비 영역에서는 사병, 묘지기, 창고지기, 인삼밭 경비 등의 영역에서 경비 활동이 이뤄졌습니다. 구원말. 구원말 시대에는 공경비 영역에서 최초로 문관경찰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친위대, 무의소, 무의영, 신군용호영, 순사제도, 경비원, 경무청, 경무소 등에서 경비 활동을 했습니다. 사경비 영역에서는 주로 권력가나 사업가들이 힘센 장정들을 고용하여 주택이나 기타 시설물에 대한 경비나 자신들에 대한 경호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용역경비업법 제정. 현대의 용역경비업법안은 청원경찰법이 제정된 이후인 1976년 12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12월 31일 법률 제1946호로 제정, 공포되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용역경비업법에 근거하여 1977년 6월 30일 대통령령으로 용역경비업법 시행령이 마련되었으며 1977년 11월 22일에는 내무부령으로 용역경비업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2001년 전문 개정을 비롯하여 제정 이후 2008년 2월 29일까지 총 13차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경비협회 설립. 1978년 9월 21일 내무부 장관 승인으로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가 설립되었으며 경비업법 제22조에 의해 경비업무연구, 경비원 교육 및 훈련 및 연구, 경비원 후생복지, 경비진단, 기타 경비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한 필요사항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민법의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하며 경비소요 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경비업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어서 누구나 경비협회의 설립은 가능합니다. 민간 경비 산업의 성장.
우리나라는 1960년대 미국 시설물에 대한 용역 경비 업무로 출발하여 1981년 이후 기계 경비 시스템이 도입되어 경비 산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었으며 86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을 치르면서 경비업계는 참으로 놀랄 만큼 발전하였습니다. 양 대회를 통하여 민간 경비원들의 업무 수행 능력 또한 놀랄 만큼 성장하였습니다. 1993년에 국제행사인 93대 전액 스포박람회 행사 기간 동안 민간 경비업체에서 안전 및 경호 경비 문제를 자체적으로 별다른 큰 사고 없이 끝마침으로써 처음에 우려하였던 민간 경비업체의 능력을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1996년 경비지도사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경비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후 민간 경비업체의 경비 영역은 국가 공권력인 경찰의 인식 변화와 함께 범죄 예방 분야에서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특히 2001년부터 인천국제공항의 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특수경비원 제도를 실시하였고 민영교도소를 설립하는 등 국가치안 서비스 영역도 분담하여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선 내용들처럼 경비 활동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민간 경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엘리메디오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실제 경비 근무 활동에 혹은 준비 과정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의 교육 파트너 엘리메디오입니다.